안녕하세요. 서울대 소비자학과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광명북고 졸업생 하서연입니다. 서울대는 상향으로 넣어본 거라서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왔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서울대 1차가 나왔다고 전화를 주셔서 엄마랑 같이 확인을 했는데 합격이라서 막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그 1차에서 2배수를 뽑는 학교라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1차는 붙고 2차는 떨어졌을 때 더 아쉬움이 클 것 같아서 면접 준비도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지원했던 6개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제전형, 고려대 경영학과, 성균관대 심리학과, 그리고 한양대 경영학과에 모두 합격해서 제 3년이 보상받는 것 같아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컨설팅 같은 것들은 대치동이나 목동에 많잖아요. 그 거리를 이동할 때 시간이 낭비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마이엠 같은 경우에는 광명 지역 학교에 대한 정보나 이제 광명북고나 소화구에서 명문대에 진학한 선배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마이엠에서 컨설팅을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 제 미래를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상담에 임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마이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엠에서 컨설팅 받기 전에는 내신이랑 생기부를 같이 챙겨야 되다 보니까 생기부에 투자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내신 준비에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1학년 때는 이제 생기부 활동 이런 거를 하는데 처음이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이 들었고, 결과적으로 1학년 생기부를 받았을 때 제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인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컨설팅을 받기 시작했는데, 컨설팅을 받은 후부터는 생기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어서 이제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2학년 때 성적을 1.3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기부 관리를 해주실 때 제가 수행평가나 보고서 같은 거를 내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 선생님께서 보고서 초안이나 주제를 추천해 주시는데, 그때 보고서를 전부 작성해 주시는 게 아니라 초안만 써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작성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검토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해서 오히려 최종적으로 생기부를 받았을 때 제가 제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그리고 면접 준비도 하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생기부 컨설팅이 가장 좋았는데, 일단 컨설팅을 받기 전에 1학년 제 생기부는 살짝 피상적인 활동들만 나열식으로 나와 있고 좋은 생기부인지 확신도 없었다면, 컨설팅을 받은 후부터는 활동들이 약간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하나를 탐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탐구에서 궁금한 점을 뽑아내서 그 궁금한 점을 또 심화 탐구하는 이런 식으로 활동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는 3학년 때가 살짝 슬럼프였는데, 사실 2학년 때는 성적을 올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그냥 앞만 보고 달렸었는데, 3학년 때는 이제 내신만으로 올릴 수 있는 성적에도 한계가 보이고, 그리고 수능도 같이 챙겨야 된다 보니까 약간 회의감도 빠지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많이 줄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저는 슬럼프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슬럼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극복하려고 하진 않았고 그냥 공부량을 이때는 좀 줄이고 그냥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럼프도 빨리 극복이 되고 주변에서 엄마도 제가 공부 안 하는 걸 아셨는데 그렇게 크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저를 그냥 지켜봐 주셔서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쭉 좋았는데, 수학만큼은 1학년 때 77등에서 시작해서 2학년 때 11등까지 올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1학년 때 패인이 절대적인 공부량 부족과 학교 학습지를 무시한 거, 그리고 수학이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2학년 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험 1, 2주 전부터 학교 학습지를 다 외우고 자이스토리나 센, 그리고 마플 이런 유형 문제집에 있는 유형들을 거의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서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의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증명 같은 거를 다 외웠었고, 가장 중요한 점이 1학년 때에 비해서 수학 공부 시간을 2~3배 정도 늘리고 원래 잘했던 과목의 공부량을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오래 앉아서 시간만 늘리는 공부법을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12시간, 13시간씩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공부 시간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오래 앉아 있었는데 절대적인 공부량은 부족한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공부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날 정해놓은 양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체력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플래너 쓰기입니다. 수행평가나 보고서 써야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날에 공부해야 할 것 이런 걸 다 총합해서 플래너를 쓰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에 비해서 해야 할 일이 진짜 다양하고 되게 많기 때문에 플래너를 쓰지 않을 때 제 할 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느낌을 받아서 플래너는 꼭 쓰려고 했습니다. 제가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은 독서실 끝나고 집에 와서 그 보상 심리 때문에 핸드폰을 새벽까지 하는 거. 저는 공부할 때는 핸드폰이 방해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보상 심리 때문에 계속 새벽까지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이나 다음날 전체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또 하지 않을 거는 공부하다 말고 쉬는 시간에 릴스를 보는 거 아니면 학원 쉬는 시간에 릴스를 보는 거. 왜냐면 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약간 제대로 쉬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고 머리가 멍해지고 공부에 집중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느낌이라서 릴스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안 좋은 시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안 좋음에 너무 절망하고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시험을 망친 이유가 뭔지 그런 식으로 페인을 분석해서 만약에 중간고사를 망쳤으면 기말고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멘탈 관리를 하는데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입시를 하면서 느낀 점은 대학교에서 똑똑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도 뽑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수강자 수가 너무 적어서 약간 위험해 보이는 과목이나 아니면은 좀 어려워 보이는 과목 이런 것들을 피하지 말고 도전하거나 아니면 좀 생기부 활동에서 탐구 의지를 보여주는 활동을 많이 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대학생이 될 거니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